자, 그 8번 문제, 8번 문제 보시면은 역시 그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소유자 이해관계인, 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이때는 측량할 필요가, 자, 거기 자, 말소하는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아니지, 일부. 그게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는 말 그걸 줄치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했으니까 요거는 일부와 일부, 그죠? 전부일 때는 측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1번에 일부라고 써놓으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 전환. 그다음 3번 공부 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다음 4번 도시개발 사업 즉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 측량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5번 재조사 측량은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 5번이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은 두 가지. 검사 측량하고 재조사 측량. 예. 그다음 5번은 뭐 거기 역시 그 지역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뭐예요? 몇 번? 2번. 현황 측량. 아까 우리 현황 측량하고 경계 보건 두 개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예, 면적을 안 냈다니까. 그래서 다음 중 지적 측량 중에서 면적 측량을 요하지 않는 지적 측량은 물으면은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이고, 또 이 두 측량은 면적을 내지 않으니까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도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이 거기 4번의 지문에 보시면은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5번 지문에 신규 등록 전환, 합병 등을 할 때는 서로의 측량하여 해서 틀렸죠. 합병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거기 합병, 숨은 그림 찾기 잘 하셔야 되겠죠. 자, 11번 문제 역시고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우리 측량에는 거기 평판, 전자, 경위, 전파, 광파, 사진, 위성, 이 중에서 음파는 있어 없어요? 음파 없죠. 음파는 X. 음을 보내 가지고는 면적을 측량할 수 없어요. 음은 되도록, 메아리는 되도록 옵니다. 근데 수심의 깊이를 측량할 때는 음파로 잽니다. 속도가 되도록 속도가 수심 깊이를 재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적 측량은 음파는 없다는 점도 혹시나 음파 지문에 들어있으면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 것도 보시면은 2번 지문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께서 틀렸죠, 그죠? 소관청에,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서 2번이 틀린 것은 시도지사. 그리고 아까 우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아까 지번 변경, 그다음 축척 변경. 그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지번 변경할 때는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고, 축척을 변경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는 두 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리고 축척 변경할 때는 소유자 동의 3분의 2 동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12번, 13번 전부 그거는 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4번 역시 있고,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기록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은 그것도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고,
그다음 15번 문제 보죠. 15번 문제 오는 보셔야 되겠네요. 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지적 기준점 승량의 절차는 계획 수립, 준비, 답사, 조표 설치, 그다음 관측 및 성과표를 순수한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의 지적 삼각점의 거리는 2km에서 5km 맞죠? 삼각점은 2, 5. 애기들 좋아하는 요구르트 2호, 2km, 5km. 그 다음에 우리 보조점은 1km에서 3km, 1, 3. 그 다음에 도근점은 50m에서 300m, 50m에서 300m. 그 다음 경계 보건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되는데, 이거는 지적 현황 측량이죠, 그죠? 경계 복원이 아니라 현황 측량. 고로 이것이 틀린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 니을은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고 줄치시고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줄치시고 맞고요. 그다음에 미음에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하지요. 고로 옳은 것으로만 묶어진 것은 디귿 빼고 다 옳은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거기 디귿 빼고 나머지 다 옳은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6번에 역시 별표 놓으시고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이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은 우리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그 다음 중앙지적위원회는 우리 국토부에 두게 됩니다. 이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됩니까? 국장이 됩니까? 국장. 위원장은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그때 위원회 구성은 아까 5인 이상 10인으로 구성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역위원회 관계인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은 현지 조사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에 중앙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이때 그 소유자는 포함시켜야 안 시켜요?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X. 소유자 포함시킨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축척변경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 마찬가지죠. 축척변경위원회는 소유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이걸 보통 결의를 하죠, 그죠? 우리 결의 방법에도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 이렇게 보통 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는 출석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위원이 10분이면은 몇 명이 회의장에 나와야 됩니까? 6명이죠. 6명. 그래서 2분의 1하고 과반수하고는 구별 좀 하시고요. 참고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일시, 장소, 안건 내용, 이걸 회의 5일 전까지죠, 그죠? 5일 전까지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통지. 꼭 7일이 아니라 5일. 우리 보통 이제 사원총회는 7일 이내에, 이제 7일 이내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발신주의. 자, 그 다음 17번.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요거 통과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니까. 그 다음 18번, 그 별표 놓으시고. 우리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축척변경위원회의 업무, 아까 내용들은, 이제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 제곱미터당 토지에 대한 가격, 제곱미터당 땅값이 얼마인지 이 가격 조사를 하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관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 조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땅값이, 시세가, 지금은 우리 부동산 거래는 평당 가격으로 보통 매매할 때 하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다 제곱미터로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때 제곱미터당 가격을 얼마인지 미리 조사를 해야 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
이 소관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를 합니다. 땅값이 얼마쯤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면적이 늘어난 사람들은 더 납부를 해야 될 거고, 또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들은 수령해 가야 돼요. 그죠? 이때 수령하고, 그럼 이때 결정을 하는 그 기관은 누가 하느냐? 요거는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즉 소관청이 결정한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 조사는 미리 소관청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해 주면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 축척변경에 관련된 그것은 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여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한다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일은 주로 뭐냐 하면은 방금 연구, 측량에 관한 또 연구 개발이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 그 측량 기사들의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연구 개발 1번, 그 다음에 기술자 양성, 그 다음에 징계, 그리고 재심사입니까? 심사입니까? 재심사, 제자 들어가고. 그냥 심사하면 지방이죠, 그죠? 그냥 심사,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지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심사는 중앙에서 하고. 그렇지만 축척 변경에 관한 시행 계획이라는 사항이라든지 또 제곱미터당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측량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게 원래 가능성이 높으니까 측량 적부 심사, 지적 측량에 대한 부당하다. 그 적부 심사를 하는 기관은 아까 1차 심사는 지방이고 재심사는 중앙인데, 이때 그러면 이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자는, 자, 소유자, 우리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이죠, 그죠? 이해관계인인데, 근데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적부 심사 청구, 소유자, 또 이해관계인, 또 요거는 그 다음에 측량 수행자. 예, 이때는 이제 수행자도 어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요 두 사람이지만은 심사 청구는 수행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절차는 이 그 심사 청구 경위서를 이제 심사 청구서입니다. 심사 청구서를 이제 그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수행자의 소관청에다가 제출합니까? 아니면은 시도지사냐? 시도지사한테 아까 우리 측량 수행 계획서는 측량에 대한 수행 계획서는 소관청에다 제출했어요. 소관청에 제출했지만은 심사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요걸 다른 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때는 기간이 며칠이냐 하면은 30일 30일 이내에 해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시도지사는 이 청구서를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 넘겨주면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이걸 심의 의결을 며칠 이내에 해야 되냐면은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사정상 못했을 때는 30일을 더 연장을 30일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장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은 여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 가지고 이 심의 의결한 심의 의결서를 이제 다시 시도지사한테 넘겨줘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이때는 며칠 이내냐 하면은 지체 없이, 여기 지체 없이라고 해야 정답이지 뭐 3일 이내나 5일 이내나
7일 이내 하면은 틀린 걸로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이 심사 청구 결과에 대하여 결과인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이나 수행자인 의뢰인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7일, 시험에 7일, 그 다음에 30일, 60일, 시험에 날짜 올리고 꼭 좀 대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0일이 있는데, 이 90일은 뭐냐? 재심사. 이게 1차 심사인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나는 만족 못하겠다. 이러면은 다시 이 이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사는 누구한테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느냐? 국토부 장관한테. 그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이걸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줍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은 역시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로 넘겨줘야 돼요. 중앙지적위원회로 송부를 해주면은 역시 중앙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 돼요. 재심사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 의결을 못했다면은 다시 30일 연장해서라도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는 역시 지체 없이 장관한테 넘겨줍니다. 장관은 또다시 7일 이내에 다시 재심사 청구한 자에게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시험에 자 이제 요거는 1차하고 똑같으니까 30일, 60일, 그 다음에 90일, 7일 날짜 이거 이제 대변해야 됩니다. 369, 369, 369, 369. 369, 369는 알겠는데 뭐가 30이고 60이고 90인지 모르면 안 돼요. 30일은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이 심사 청구서를 넘겨줘야 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60일은 심의 의결 기관이다. 그리고 90일은 재심사 청구서를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다. 그리고 7일은 각 통지해줘야 될 소유자들한테 청구자들한테 통지할 날짜다. 이렇게만 꼭 올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거 꼭 좀 이해하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19번은 아까 역시 또 중복되는 문제고 20번 역시 중앙지역위원회에 관한 그 2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 거기 제척. 보통 우리 제척이라 하면은 법률에 의해서 그 사건을 우리 법관의 제척이든 여기 위원의 제척이든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이 사건을 심의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척 제도입니다. 우리 등기관 또 제척 사유가 있죠, 그죠? 등기관. 그 등기가 신청 들어오면은 이때 그 몇 촌 이내에 그 이제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제척 사유가 되느냐? 등기를 아예 못합니까? 참여인이 있으면 됩니까? 참여인 2명 이상 참여인. 예. 이때 우리 등기법상에는 우리 4촌 이내에 친족이 등기 신청 들어왔을 때는 이게 제척 사유가 되는데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 승계는 2촌입니다. 그 2촌 이내 친족이고 여기는 4촌. 등기법 시험에 4촌 이내에 친족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부동산 소유자 참여인 2명 이상이 참여인이 있어야 등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자, 등기법에 가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촌수가 4촌이다 하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 친족. 이때 친족하면은 우리 혈족, 그 다음에 인척, 배우자. 인척은 혼인에 의해서 맺은 관계. 처제, 처형, 뭐 시노이, 시동생 이런 우리 친분 관계는 인척의 2촌입니다. 인척 2초이고 처삼촌은 뭐 인척 3초이고. 근데 배우자는 무초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친족 안에 이 혈족, 인척, 배우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만 잊으시고요. 촌수 따지는 거 옛날에 시험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등기관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 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동생, 조카, 삼촌, 고모, 당숙. 답은 당숙.
당숙은 몇 초인지 모르면 다 못 차요. 5촌 당숙이에요. 5촌. 아버지의 사촌. 예, 당숙.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거 중개사 시험에 한 번 딱 나왔어요. 한 번 딱 나오고 이제 제가 뭐 만약에 뭐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냅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은 다 못 차요. 아들은 모르죠. 아들은 모르죠. 자, 일단 뭐 그거는 나오면 틀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2번에는 뭐 아까 그 22번 별표 놓으시고요. 원래 거기 우리 적부심사 1번 지역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측량 수행자 맞죠? 2번 심사 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된다. 3. 지방지원의 의결을 불복하는 때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지역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22번에 3번은 재심사 청구서 제출은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제출은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하되 심사기관은 중앙지적위원회죠.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그 지문에 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 뭐 있냐면요. 등기법에 가시게 되면은 이의신청이 있어요.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요것도 자 여러분 등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 부당이든 소극적 부당이든 등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법 제29조의 1호와 2호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은 사무이하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뭐 사무이하는 뭐냐? 주로 뭐 서류를 첨부 안 했다든지 또 대장하고 뭐 등기하고 일치 안 한다든지 세금을 안 냈다든지 등등해서 총 13가지인데요. 그렇지만은 1호는 관할 위반, 1호는 관할 위반한 거 등기를 안 봐줍니다 이거. 그리고 관할 위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한다 하더라도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관할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비록 절차상에는 비록 흠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에는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또 뭐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은닉행위 이런 건 전부 절차에는 하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체적 권리관계만 부합한다면은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그리고 또 다소 인감 위조라든지 변조, 뭐 주민등록 등초본 변조 위조 이런 서류상의 위조 변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만 일치한다면은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 사무소 위조나 공무소 위조죄는 별개고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그렇지만 우리 그만 1호와 2호에 위반한 데 대해서는 적극적 부당, 즉 하지 말아야 되는데 등기해버렸을 때 이때는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3호 이하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극적 부당은 어떤 사항이든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이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들, 등기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증명서를 발급을 요구했는데 증명서를 발급 안 해드린다든지, 이때는 뭐 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이든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든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즉 당사자는 이의신청하지만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은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어요. 무슨 말 아닙니까 이거?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나 없나 이거 혹시 나오면 뒤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제3자가 뭐 거기에 개입할 일이 없어요. 안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3자가 니 이거 왜 안 해주는데 왜 증명서 안 떼주노 왜 등기 안 해주노 이렇게 할 수 없어. 근데 등기를 딱 해놔 안 할 걸 해놨다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관계나 제3자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다가 하는지 당의 관할 등기소에다가 이의신청하는지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다가 이의신청하는지 요걸 시험에 출제해요. 시험에. 자 어디 하느냐 주의하시기를, 이의신청기관은 지방법원입니다. 자 이의신청기관은 지방법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관은 지방법원. 그럼 아까 여기도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기관은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이거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사기관이에요. 이게 그 대신에 그 청구서 제출은 1차 심사는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재심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을 하는 거지, 심사기관이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등기도 마찬가지. 이 신청기관은 지방법원이 기관이에요. 지방법원이고, 그 대신에 여기 이 신청서 제출은 여기다가 제출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 제출은 역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해야 됩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관할 등기소가 이 신청기관이다 하면 틀려요. 틀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맥락이니까 우리 심사 청구도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도 기관은 심사기관은 지방지적위원회와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고, 그 다음에 그 청구서 제출은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하듯이 관할 우리 또 등기에 대한 역시 이 신청서도 이 제출은 관할 등기소에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봐서 이제 등기관이 내가 잘못했네 하면 자기 선에서 수리해줘야 되고, 내 잘못한 거 없다 그럼 판사한테 가봐. 3일 이내에 이걸 판사한테 넘겨줄 겁니다. 그럼 지방법 판사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잊으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역시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문제는 다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24번 또 역시 지적측량 적부심사 또 재심사에 관한 내용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지적에 들어가서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보면 토지의 표시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장관은 토지에 대한 모든 토지죠. 모든 토지 동그라미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장관 맞습니다. 그 다음 이거 공부를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 결정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우리 등기는 신청에 의하지만은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수하고 등기부상에 등기되어 있는 필지수하고 일치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 이유는 대장은 직권으로 토지 대장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는 신청에 의하고, 따라서 보존기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이기 때문에 그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토지가 등기된 필지수보다가 대장상 등록된 필지수가 더 많다. 그게 왜 그러냐 물어요. 그는 토지 대장의 등록은 직권 등록주의고 등기부상의 등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이다. 여기 정답이에요. 됐죠? 직권 등록주의, 등기는 신청주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까 우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다른 이동 사유일 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하면 되는 거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죠? 예. 자,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는 몇 개라 해요? 두 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 대신에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는 게 또 특별한 절차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이 틀린 지문으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3번 이동이 있는 때, 자,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또 말소, 그죠? 새로이 하는 걸 뭐라죠? 신규 등록, 간척지. 그 다음에 대부분은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축척 변경, 합병, 분할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고, 아까 토지가 일부가 말소되든 전부가 말소되든
말소를 또 하고 바다에 잠겼을 때 여기 이제 이동이라 했어요. 자, 1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경배, 좌표 등을 결정할 때는 토지의 이용 현황이 아니라 이용하고는 달라요. 이용이 아니라 이동. 요때 이동할 때는 원래 우리 탄자로 이동한다는 거는 뭐 인구 이동한다, 동물이 이동한다, 물체가 움직이는 이동이라. 이동 이렇게 이동한다. 근데 보통 이동할 때는 또 다를 이자에 같을 동자, 차이점,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점 뭐 이런 거, 뭐 지적과 등기의 이동, 이런 게 이제 차이점, 이걸 다를 이자. 근데 이것도 알고 뭐냐면은 토지 이동을 할 때는 다를 이자에 움직일 동자, 토지가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토지의 사실관계가 달라진 거지. 그죠? 아까 새로이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경우, 이게 이동이에요. 이게 이제 등록 말소 아닙니까? 바닷물에 잠겼을 때. 대부분은 변경이고, 이게 신규도 이제 옛날 지적법에서는 신규 등록은 이동에 안 넣었었어요. 근데 역시 새로운 지적법 개정하면서 신규 등록도 이동으로 이제 넣게 됐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러면 여기 이동이라 하면 공부상 또 달라지는 거죠. 공부상에 이렇게 면적이 달라지고, 지목이 달라지고, 축척이 달라지고, 이런 건 다 이동. 이때 하는 측량을 이동 측량이다. 이렇게 측량을, 이때 측량을 할 필요 없는 것도 아까 우리 보셨고, 이동이지. 이용해서 틀렸다. 아까 우리 글자 한자 때문에 재심산지, 심산지, 제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동 현황 조사인지 이용 현황 조사인지, 이동이지 용이 아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2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서 조사해서 조사부를 작성하고 공부에다가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예, 나머지는 거기 여러분들 한번 쭉 공부 정리. 그리고 아까 축척 변경 가서 나옵니다만은 그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제 면적의 증감을 가져오게 되고, 이때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그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해서 결정해서 곱해가지고 600제곱미터면 600 곱하기 제곱미터 가격 하면은 땅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납부를 해야 되고, 소관청에다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줄어든 사람은 수령해 가야 돼요. 이때 그 납부나 수령은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6개월 이내에 이제 납부하고 수령해야 된다. 둘 다 똑같이 통일되었습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조사 등록 1. 장관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번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승인이나 사용 승인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맞죠? 등록 전환할 때는 측량해야 돼요. 축척 변경은 당연히 수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등록 전환할 때 집은 결번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결번. 등록 전환하게 되면은 집원이 결번돼야 안 돼요. 아까 대천리 답 720번지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산 요때 산 요놈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고, 대천리 답 720번지는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당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요걸 아까 보신 대로 임야도면과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럼 임야도면이 나타날 때는 집안 앞에 산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산 27번지
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임야도 떼보면은 집은 앞에 산자를 붙이게 돼 있고 뒤에는 임야라고 돼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거는 그 지적 편집도 그게 편집한 거지 오리지널 지적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중개사무실 그 보시고 그건 산자 안 붙었던 산자 지적도로 갔을 때 산자 붙었던데요 뭐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임야 도면일 때는 집안 앞에 산자를 붙여요. 산자를 붙이고 임야 도면에 있을 때는 임야 대장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산 27번지 임야인데 이게 지적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집원 붙이는 방법은 아까 인접지의 본번에 부분 붙인다 했죠. 의 1, 뭐 두 필쯤에 의 2 이렇게 붙여나가면 되고 대천리 답 720에 1, 의 2. 그 대신에 그러면 여기 이놈은 형질 변경을 수반하면은 지목도 바뀔 거고 그죠? 산을 깎아가지고 형질 변경을 수반하면은 지목도 바뀔 텐데 그러나 조상묘가 여기 쭉 있어서 산을 형질 변경을 이제 못했다. 그대로 요거 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은 지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임야예요. 임야고 그 대신에 이 지적 들어갈 때는 집안 앞에 산자가 안 붙습니다. 아까 720의 1, 720의 2 하되 뒤에는 그 대신에 임이라고 붙습니다. 형질 변경을 수반하면은 대로 바뀌면 대, 또 전이면 전, 뭐 또 공장용이면 장 이렇게 지목 바뀌지만은 형질 변경을 수반 안 하게 되면은 지목은 그대로 임야다. 이렇게 요놈은 지목 그 산 그대로 임야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지 등록 전환됐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 대신 앞에 산자 붙인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등록 전환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번 사유가 된다. 즉 산 27번지 이거는 결번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 결번 사유이냐 아니냐 이게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 결번 사유가 아닌 경우는 이제 아까 신규 등록할 때 그럼 신규는 지번이 새로 생기죠. 그죠?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또 분할, 분필. 그러니까 분필을 하게 되면은 역시 지번이 새로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토지의 용도만 달라지는 거지 이거 면적도 변동 없고 또 방금 제가 진짜 결번 사유도 아니고 시험에 대비해야 돼요. 결번 만약 시험에 지목 변경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신규 등록할 때 결번 사유가 된다 하면 결번이 된다. 이때 결번 대장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리 식으로 나오면 틀린 질문으로 꼭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분필, 신규 등록에는 지번이 새로 생성되지. 이거는 변동 없고 지목 변경은 지번 또 생성되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신규 등록하고 분필은 지번이 새로 생성이 된다. 고로 결번 사유가 아닌 것. 신규 등록, 분할, 토지 분할,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렇지만은 축척 변경이라든지 아까 지번 변경 뭐 이런 것은 지번 결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번을 새로 그 축척 변경이라든지 또 지번 변경 아까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붙이는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세 가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요 세 개죠. 어떻게 보면 축척 변경할 때는 지번 변동이 있겠나 이렇게 또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붙이는 방법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축척 변경도 결번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종전의 본분들을 원칙은 순차로 붙여나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 그렇지만은 이제 종전의 본분 수가 새로 부여할 수 보다가 적을 때는 할 수 없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본문을 붙여나가거나 아니면은 단지식 블록식으로 한다. 이렇게 예외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축적 요거 지목 변경, 분필, 신규 등록은 결번 사유가 아닌 경우, 그렇지만 등록 전환, 축적 변경, 지원 변경, 합병 이럴 때는 결번 사유가 생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요. 자, 5번에 4번에 1번, 2번 됐고 3번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새로이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둔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공부가 아니다. 시행지역에서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4번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경계 설정 기준을 적합하도록 경계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때 경계 표지 설치하지 않고 도면상의 분할은 불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 5번은 공부를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명 및 건물 번호에 변경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결정하죠.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예, 소관청 결정한다. 그 다음 5번 별표, 우리 양입지입니다. 자, 이제 원래 또 양입지 여기에 이제 몇 년간 안 나왔으니까 또 양입지에 대해서도 시험에 꼭 이 양자는 양양자예요. 양양자, 양, 수량, 뭐 도량형법에 있는 양. 결국은 면적 택이지. 면적 양이란 거는 양입지, 덜입자의 땅짓자. 원래는 우리 지목 용도가 다르면은 이 지목이 다르면은 한 필지로 할 수 없고 분할해야 돼요, 이게. 지목이 다르면은. 근데 예외적으로 양적으로 얼마 안 될 때는 한 필지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양입지 제도입니다. 원래 이게 둘러싸여 있거나 또 접속되어 있거나 이렇게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면은 비록 지목이 다르더라도 한 필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입지 할 수 있는 이제 제한되는 경우는 자, 양입지를 못 하는 경우, 제한하는 경우로는 종된 토지가 대인 경우, 종된 토지가 대인 경우에는 양입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0% 초과될 때 주된 토지 면적하고 종된 토지 면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 초과가 되면은 이거는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없다. 비록 둘러싸여 있거나 접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필지로 못 넣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역시 초과되면은 한 필지로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자, 원칙은 둘러싸여 있거나 접속되어 있거나 도로로 쓴다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한 필지로 구로 쓴다든지 넣을 수 있는데, 그러나 종된 토지 용도가 되면은 따로 이제 따로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 초과되고 330초가 되고. 자, 이제 요거 기본으로 해주시면서 문제를 꼭 5번 문제 보시면은, 자, 1번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어야 하죠. 그 다음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여야 양입지 될 수 있습니까? 초과되지 않아야 됩니까? 초과되지 않아야 양입지 할 수 있는 거지, 초과하여야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양입지 될 수가 있다. 그 대신에 양입지를 될 수는 있는데 되려면은 종된 토지가 대가 아니라 되고 대가 아닐 것. 그렇죠? 그럼 양입지 할 수 있는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는 종된 토지가 대가 아닐 것. 그 다음에 10% 초과가 안 될 것. 초과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30제곱미터가 초과되지 않을 것. 이렇게 세 개 할 수 있는 경우, 양입지 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대인 경우, 초과되는 경우는 안 된다 했어요. 10% 330 초과되면 안 돼요. 양입지 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가 아니라 된다. 근데 교수들이 문제 낼 때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주된 토지가 대가 아니라 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 주된 토지는 대라도 관계없어요. 알겠죠?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요. 뭐 대가 아닐 것 배우긴 배웠는데 양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양입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틀린 것은 뭐 해가지고 주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닐 것. 그때 양입지 하려면은 주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닐 것 하면 틀렸죠, 그죠? 주된 토지의 지목은 대라도 관계없어요, 그죠? 종된 토지가 되면은 양입지 할 수 없는 거지,
주된 토지는 대라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꼭 좀 지문에 그 말로 나왔을 때, 글로 나왔을 때 종된 토지가 대가 아니라 되지 주된 토지가 되는 관계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목에 가서 자 보시기를, 그러면 접속돼 있거나 둘러싸여 있더라도 한 필지로 우리 넣을 수 없는 거는 종된 토지가, 자 이게 주된 토지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목장용지. 이 세 지목 안에 있는 건축물, 이 시험에 자주 내니까 잘 봐요. 이 건물,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용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창고는 뭐 종물로 보기 때문에 한 필 넣어도 되는데, 그러나 이게 이게 대일 때는 한 필지로 넣을 수 없다. 이거. 면적이 아무리 10% 초과 안 되고, 또 330초가 안 되고, 10% 초과 안 되고, 또 종된 토지가 대일 때는 안 된다. 양입할 수 없어요. 이건 대로 해야 된다. 그 시험에 과수원, 묘지, 목장용지 이 세 개 지목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에 따라가서 대로 한다 하면 틀렸어. 꼭 지역. 자, 과수원 한다, 묘지를 한다, 목장용지를 한다 하면 틀렸죠. 별도로 대로 해야 된다. 꼭 좀 주시고요. 과수, 묘목. 과수의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니까. 과수, 묘목. 기억하셔서 과수원, 묘지, 목장용지 요 세 개 지목이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 요거하고 또 구별해서 공부해 놓으실 게 뭐냐면은 학교용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용지가 있는데, 이 종교용지에 해당하는 게 이제 사찰, 그다음에 교회, 그리고 우리 유교 교육기관인 향교, 제사기관인 향교, 이 세 개를 우리 종교용지라고 합니다. 사찰, 교회, 향교. 이때 이 안에 있는 우리 그 주거용 건물이 있다. 주거용 건물이 있을 때 이때는 이것처럼 대로 해야 돼요. 주지목에 따라가요. 여기 목사님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지, 그 다음에 교회죠. 그 다음에 향교의 유생들이 거주하는 건물 부지, 또 사찰에 스님들이 거주하는 건물 있다. 이때 지목은 대로 해야 된다 하면은 틀린 점이죠. 이거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지목 따라가야 된다. 꼭 이거하고 과수 묘목하고 종교용지, 학교용지 요 두 개하고 구별하시고, 그 대신에 인근에 밖에 이런 말이 있으면은 대로 해야 되죠. 그죠? 인근에나 밖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지가 있다면 그는 당연히 이거는 대로 지목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인근인지 아닌지 지문을 잘 보시고, 지문에 교회나 사찰, 그다음에 아까 향교 이런 학교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란 말이 있을 때는 대로 한다 하면 틀린 지문, 주지목 따라간다. 그렇지만은 인근에 밖에 할 때는 대로 해야 된다. 목사님이 거주하든 스님이 거주하든 또 유생들이 거주하든 대로 한다. 그리고 요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제 또 공부해 놓으실 게 뭐냐면은 부설 주차장, 이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하고 인근에 있는 밖에 있는 부설 주차장하고 요것도 같은 사고로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 용지를 한다고 하면 X, 주지목 따라간다. 역시 주지목 따라가야 되고, 이것도 주지목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밖에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차장 용지로 지목을 설정한다. 이렇게 같이 건축물하고, 이렇게 아까 교회 요거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있는 건축물하고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 따라간다는 점. 그렇지만 밖에 인근에 있는 거는 별개로 지목을 설정한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렇지만 과수원, 묘지, 목장, 과수, 묘목 요 세 개 지목의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는 그대로 별도로 해야 된다.
자, 이제 이거 핵심 포인트로 해놓으시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3번에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도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우리 한 필지로 할 수 없는 경우로는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없나? 이것은 이제 주의하실 길을 한 필지 요건. 한 필지로서의 요건은 소유자는 당연히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축척도 같아야 되고 지목도 같아야 되고 지분 부여지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도 동일해야 돼요.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 소유자 동일 이외에도 또 지목 그 다음에 축척 뭐 이런 거 다 같아야 돼. 집안 연속돼 있어야 되고 또 지분 부여지도 같아야 되고 유라동 땅하고 저기 다른 동네하고 합필 안 되잖아요. 접속돼 있을 때 그죠? 동네가 따로 분할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 이 말은 미등기끼리 그 다음에 기등기끼리 끼리끼리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할 때 그러면 두 필지 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두 필지 다 보존 등기 안 되어 있어야 돼요. 한 필지는 보존 등기 되어 있고 한 필지는 보존 등기 안 되어 있다면 이거 합필 안 됩니다. 그럼 한 필지는 보존 등기 되어 있고 한 필지는 보존 등기 안 되어 있다면 보존 등기 안 되는 그 토지는 보존 등기 해야 돼요. 이거 해가지고 합필해야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둘 다 보존 등기 안 되어 있든지 뭐 둘 다 보존 등기 되어 있든지 이렇게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대신에 또 이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제한 그 용익권 이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이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자, 용익권 이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이 안 되죠. 이거는 합필이 안 된다. 합필 불가. 합필 안 됩니다. 이거 합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은 용익권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필 가능하다. 그러면 이외 등기다 하면 압류나 감류, 가처분, 경비개시 결정 뭐 등등 이런 처분자한 등기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등기들이 되어 있으면은 합필 안 해줍니다. 이거. 그렇지만은 용익권이 등기되어 있다. 용익권 여기 등기되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합필돼. 반대해서 가면은 그러면 용익권이 등기되어 있다 할 때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 네 개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합필해 줍니다. 일부에 설정되어 있든 전부에 설정되어 있든 얼마든지 합필해 줍니다. 그 대신에 지역권 중에는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승역지 지역권은 안 된다는 것만 참 요역지 지역권 그러면 승역지 지역권은 가능한데 요역지는 안 된다. 승역지는 가능한데 요역지 지역권은 안 되는 걸로 요것만. 그리고 우리 요역지 지역권 요거는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거든요. 취지를.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당사 신청하고 요역지 지역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역지 지역권은 좀 특이한 게 토지가 수용이 되면은 국가로부터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기업자로부터 수용이 됐을 때 이때는 그 보상금 지급하고 나면은 모든 그 담보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 이전권은 지금 말씀 못 시키지만은 보상금 지급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들은 등기관이 전부 직권 말소시키 봅니다. 그다음 그 외에도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소유권 이외 권리들 전부 다 말소시키 봅니다. 직권으로 보상해줬다는 전제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일하게 또 이 용익권 중에 승역지 지역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지만은 이 요역지 지역권은 또 직권 말소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합필을 못하는 경우도 요역지 지역권이 있을 때 합필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토지가 수용됐을 때 등기관이 모두 직권 말소,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전부 이전 거든 이후 거든 전부 직권 말소 다 시킬 수 있는데 단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 못 시킨다. 요 두 꼭 좀 요역지 지역권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됐죠? 그러나 승역지 지역권은 얼마든지 등기관이 직권 말소 시켜 봅니다. 수용이 됐을 때도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자, 이제 승역지 지역권인지 여역지 지역권인지를 지문을 잘 보시고 이제 우리 합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 시험에도 또 한 번씩 출제하니까 잘 보시기를. 자, 한필지 요건은 미등기끼리, 기등기끼리 등기 여부 같아야 된다는 점. 뭐 그렇다면은 이제 100번지하고 101번지가 있는데, 여러분 땅인데 여기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는 토지 전세권, 물론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 안 됩니다만은 이게 대라고 가정했을 때 대는 가능하니까, 이때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있다. 왜? 용익권이니까. 둘 다 용익권이니까 둘 다 모든 게 돼 있고, 전세권 설정돼 있고 지상권 설정돼 있고 전세권 설정돼 있다 말이 모든 게 다 됐다는 전자에서 을구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합필할 수 있고, 이때 지번은 제일 빠른 지번, 우리 본번 중에서 제일 빠른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보시고, 그렇지만 부번부터 있는 거는 박탈. 본번 중에서 앞선 지번, 지번 부여하고.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시죠. 자, 요거 양입지에 관한 문제로서 6번에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다.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서 1번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 됐고, 그 다음에 주된 용도는 가수원이고 종된 토지는 유지라는 말은 저수지입니다. 못입니다. 머무를 유자, 물이 머물러 있는 땅. 유지할 때 이 한자로는 보류할 유자고 여기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물이 머물러 있는 거다. 그 땅을 이 유지다, 이렇게 땅지자, 못지자로 옛날에 그 출제도 된 적이 있는데요. 원칙은 땅지자로 쓰는 게 맞다. 못지자로 써도 관계는 없는데 땅지자, 지목에 대해서는 전부 땅지자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까지 시험에 맞나 안 맞나 따지지 않습니다. 1번 과수원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450이다. 이거 양입지 할 수 있어 없어요? 330초가 되기 때문에 요건에서 안 되고, 2번 역시 4,000제곱미터고 331이니까 초가 됐죠, 그죠? 역시 10% 초과는 안 됐는데 1번과 2번은 10%는 초과 안 됐는데 또 종된 토지가 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330 둘 다 초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3번 과수원이 3,000 유지가 301, 요거는 10% 초과, 10% 초과 됐어요. 330은 초과 안 됐는데 10% 초과. 그 다음 4번 2000, 그 다음에 200, 이거는 되죠. 10% 초과 안 되고 또 330 초과도 안 되고 대도 아니니까 가한겠고. 그 다음에 5번은 왜 안 돼요? 10% 초과. 5번은 10% 초과. 자, 그 다음 7번 보시죠. 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상 지번 구성 및 부여 방법입니다. 역시 별표 놓으시고요. 지번은 매년 나옵니다. 자, 우리 현재 지번은 우리나라 지번을 부여할 때 지금 과거에는 한자로 지번, 옛날 지적도면 때 보시면은 한자로 기재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랍의 숫자랍니다. 북, 남, 서, 동, 맞죠? 동서남북. 여러분 앉아 계시고. 이때 그러면 한자 문화권일 때는 북동에서 시작. 1, 2 이렇게 해서 남서를 끝나게 하는, 북동 기본해가지고 남서를 한다, 이렇게 한자는. 그러나 지금 아랍의 숫자로 여기서부터 1, 2, 3 해서 이렇게 붙여나가요. 고로 북서 기본해가지고 북서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남동 쪽으로 끝나게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돼요. 꼭 이제 북서 기본 남동에서 끝나게 한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지. 북동 기본해가 남서에서 끝나게 한다 하면 틀렸다. 그건 한자일 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번, 우리나라는 우리 평행식입니다. 평행식으로 지번. 그래서 672의 4. 이걸 평행식이다라고 평행 나란히. 그렇지만 분수식은 672의 4번지 이렇게 분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식을 할 때는 672의 4 하거나 또는 뭐 스몰 a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걸 기본식. 이걸 기생충, 여가 기생충 나왔네, 그죠? 기본식. 요거 제가 여러분 집에 비료부터 사면 기생식물이 기생충 할 때 뭐 비료부터 산다, 기생충. 그게 제가 여러분 집에 밥 얻어 먹고 그 문간방에 제가 살면은 그걸 뭘 하느냐,
기식한다. 제가 기식 생활한다. 기성 지금 붙어가지고 기식한다. 자, 일단 요 기자가 빌어붙어 있는 요거. 그래서 여러분 집원을 우리나라는 이게 기본식 한다 하면 안 돼요. 기본식도 아니요, 또 분수식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평행식이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됩니다. 평행식이고, 그리고 이걸 복식 집어에다 복식 집어에다. 그런 반면에 796번지로 본본만 되어 있는 걸 단식 집어에다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집원에 해당되는 거 찾으세요 하면은 복식 집원, 단식 집원, 평행식, 여기 정답이 됩니다. 뭐 기본식, 분수식, 자유부분식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이 자유부분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유부분은 672번지의 사를 이걸 분할한다. 그러면은 이 672번지는 날려버려요. 날려버리고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붙여나가는 것을 자유부분식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자유부분식도 안 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아까 자유부분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있었으나 신규 등록 시에 또 등록 전환 시 이때 자 신규 등록 전환, 아까 원칙은 인접지의 본본에다 부분 붙였어요. 신규 등록 전환 시. 그렇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여러 필지거나 또 아까 그 최종 지번에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다면 굳이 부분 붙일 필요 없고 그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순서로 붙여나가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도 마찬가지. 원칙은 구 지번들, 구 본번들을 반듯반듯 또 토지에다가 지번을 순서로 붙여나갔었습니다. 그 대신에 구 지번 본번 중에 빠질 게 두 가지. 아까 경계에 걸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지번, 같은 지번이 있으면 빼고 본번들을 순서로 붙여나가라.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본번의 수가 서로 부여할 수보다 적을 때는 할 수 없이 단지식, 즉 블록식으로 하거나 또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로 붙여나간다. 요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대신에 그거는 이제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을 순차로 붙여나가는 거지. 그는 신규 등록이라든지 등록 전화라든지 아까 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예외를 붙여나가는 거지 분할할 때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알겠어요. 자유부분식은 뭐냐면은 분할할 때예요. 분할할 때 672번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672의 4번지를 이걸 두 필지로 세 필지로 분할한다 하면은 이때는 본번의 분할 시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붙여나가라 이래야 돼요. 본번의 최종 부번, 본번의 최종 부번,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로 붙여나간다. 고로 672의 4를 세 필지로 분할할 경우에 지번은 어떻게 붙이느냐? 이때는 본래 지번을 하나 둡니다. 그죠? 672의 4를 하나 두고 나머지는 그 본번의 최종 부분, 이때 본번 672의 최종 부분을 시험에 줍니다. 이거 최종 부분을 안 주면 문제를 못 풀거든. 이때 보면 이 672의 최종 부분은 12번지다 이렇게 줍니다. 주면은 이제 답은 본래 집을 하나 두고 나머지는 672의 13, 그 다음에 672의 14 이렇게 붙여나가면 되죠. 자,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분할하는 토지상에 우리 땅이 이렇게 이제 세 필지로 분할해서 아까 건물이 없으면은 여기 아까 북서 기본하니까 왼쪽에서부터 붙여나가면 되니까 여기다가 672의 12하고 4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필지는 672의 13 그죠? 13 그 다음 필지는 672의 14 이렇게 붙여나가면 돼요. 나대질 때. 자,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시험 출제자가 분할되는 토지상의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용 건물 있다. 주거 또는 사무실, 건축물 있다면은 토지 소유자 여러분이 요 집은 본래 집은 672의 4로 해주세요. 신청 시 부여합니까? 신청과 관계없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주의하시기를 우리 분할할 때는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붙여보여. 이거는 직권으로 부여를 해버립니다. 분할할 때는. 그렇지만 합병은 신청 시, 합병하게 될 때는 신청 시 먼저 우선적으로 부여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우선 부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합병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지번을 본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주세요 하면은 부여해줘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꼭 좀 신청시인지 직권인지 그 답을 잘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고 풀고 좀 시도를 할게요. 자유부분식은 분할할 때 672번지 이걸 날려버려요. 없애봅니다. 없애버리고 672번지를 없애버리고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끝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유라동 672번지의 4번지를 이걸 세 필지로 분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부분식 안 쓰니까 분할할 때 요거 그 본본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부터 이렇게 붙여나가면 되는, 이게 우리나라 지번 붙이는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자유부분식은 뭐냐면은 672의 4번지를 버려봅니다. 이거 니 나라가 하고 그 유라동의 제일 끝번호가 9742번지가 최종 본번이에요. 그러면 이 세 필지 분할할 때는 9743, 그다음 44, 45 이렇게 세 필지로 집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자유부분식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현재 자유부분식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우리나라는 평행식, 그 다음에 단지식, 그 다음에 복식 집은 평행식 쓰고 있다. 이렇게 의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분수식이 아니고 기본식도 아니고 자유부분식도 아니다. 네. 1.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 숫자 앞에는 산자를 붙인다. 맞죠? 2번.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하여 남동으로 끝나게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다음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이때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바로 표시하되 읽을 때는 뭐라 읽죠? 우리 경상도 신랑이 아내 부를 때 하다가 요새는 맞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가 있죠.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지 장관이 부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번 변경하거나 축적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시는 시도지사 승인. 그러나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은 받지만은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러나 축적 변경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다음 5번. 분할의 경우에 분할 후에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로 붙여나가라. 요거 꼭 좀 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